엄마, 병원 가보세요. 요즘 정말 이상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 멀쩡해. 그 레시피는 정말 우리 집안.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제가 만든 레시피라니까요. 이제 거짓말까지 40년을 내가. 엄마, 됐어요. 며느리 괴롭히지 마세요. 질투하시는 거 다 알아요. 잠깐,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배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한 달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며느리는 제 레시피를 훔쳐놓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우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8배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아들 내외와 손녀 하나를 두고 있어요. 평생 주부로 살았고 특별한 재능이라곤 요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아찌는 제 자랑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를 또 그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을 40년 넘게 손으로 익혀왔거든요. 매년 봄이 오면 저는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마늘종, 깻잎, 고추, 무.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담그는 장아찌는 우리 집안의 역사였어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더 기다려야겠어. 이건 딱 좋아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가며 골랐어요. 집에 돌아오면 정성껏 다듬고 씻었습니다. 물기 하나까지 신경 써서 말렸어요. 그 다음이 중요했죠. 간장과 설탕, 식초의 비율. 저희 집안만의 황금 비율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맛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우리 집안 여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어.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저는 한 번도 대충 만든 적이 없었어요.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사람마다 맛이 다른 건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장아찌를 담글 때면 항상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거 좋아했지. 며느리는 매운 거 못 먹으니 고추는 덜 맵게. 손녀는 단 거 좋아하니 조금 더 달게. 그렇게 가족 생각하며 담근 장아찌는 정말 맛있었어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32에 똑 부러진 여자였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패션 감각도 좋고 말도 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조금 위축됐어요. 며느리가 너무 세련돼 보였거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엄마가 잘 도와줄게. 그때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2년째 손녀가 태어났고 며느리가 직장 복귀하면서 제가 손녀를 봐줬습니다. 힘들었지만 예쁜 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손녀는 제 장아찌를 참 좋아했습니다. 할매, 이거 맛있어. 하며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제 장아찌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희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은데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저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맛을 인정해 주다니요. 그럼 얼마든지 찍어라.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각도를 바꿔가며 꽤 오래 사진을 찍었어요. 요즘은 사진 잘 나오게 찍는 게 중요하대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 장아찌 사진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진짜 좋아요. SNS? 그게 뭐니? 인터넷이요. 사람들이 사진이랑 글 올리는 곳이요. 거기 제가 어머니 장아찌 올렸더니 사람들이 레시피 알려달라고 난리예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렸다고요? 얘야, 그런 거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래요. 맛있는 거 있으면 공유하는 거죠. 어머니 장아찌가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제 장아찌가 유명해진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레시피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 우리 집안 비법이니까. 네, 어머니. 그냥 대충 비슷하게만 알려줄게요. 며느리는 다시 사진을 더 찍어갔어요. 이번엔 제가 장아찌 담그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올린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장아찌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의 비법 장아찌, 40년 전통 레시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구독자가 5,000명이나 돼요. 댓글도 엄청 많아요. 댓글을 읽어보니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장아찌에 관심을 갖다니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어요. 얘야, 그런데 레시피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마라.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비밀로 할 수 없어요. 다들 공유하는 시대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너무 쉽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함부로 올리지 말고. 네, 어머니. 며느리는 대답했지만 눈빛은 이미 화면 속 좋아요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라는 걸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SNS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온다는 게요. 어머니, 오늘은 마늘종 장아찌 담그는 거 찍어도 될까요? 저는 평소처럼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 계정이 이렇게 커졌어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촬영할 때만 왔거든요.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들뜬 표정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광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식품회사에서 한 번에 200만 원 준대요. 200만 원이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SNS에 글 하나 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요? 얘야, 그런데 그 돈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어요. 네, 제 계정이니까요. 어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흐렸습니다. 그 레시피는 내 거니까 돈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돈을 밝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다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돈 좀 벌면 나중에 어머니 용돈도 드릴게요. 용돈이라고요? 제 40년 레시피가 용돈으로 해결될 일인가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더 자주 왔어요. 하지만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깻잎 장아찌 하실 거죠? 빨리 시작해 주세요라며 재촉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의 일꾼이 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 어머니 장아찌 너무 먹고 싶대요. 저는 기꺼이 나눠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습을 전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 영상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대박이었습니다. 2달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이번 달에 광고비로 500만 원 벌었대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레시피로 며느리가 한 달에 500만 원을요?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이거 전업으로 해볼까 해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정말 대단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그 레시피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건데 너무 함부로 공유하는 건 아닌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엄마 레시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도 얘야, 허락도 제대로 안 받고. 엄마, 아들이 제 말을 잘랐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세요? 다들 공유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아니, 며느리야.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됐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그냥 갈게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후, 이웃 김 아줌마가 며느리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장아찌 담그는 동영상이 조회수 50만을 넘었더군요. 댓글엔 며느리분이 효부시네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효부라고요? 제 허락도 제대로 안 받고 제 레시피로 돈 버는 사람이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한테 돈 받으세요? 아니, 안 받아. 어머니, 그건 좀 이상한데요. 어머니 레시피잖아요. 김아줌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행복하면 됐지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담가온 제 장아찌, 어머니에게 배운 소중한 레시피, 그게 이제 며느리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며느리 영상의 배경이 되어버린 거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는 매일 더 커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제 40년 손맛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구독자는 15만 명이 넘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내일 케이블 방송 나가요. 요리 프로그램이래요. 대박이죠? 저는 기쁜 척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할까요? 설마 우리 집 레시피를 자기 거라고 하진 않겠죠? 다음 날 저녁 TV를 켰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화사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아찌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저만의 비법이에요. 여러 레시피를 연구하고 조합해서 만들었죠. 특히 이 간장 비율이 핵심인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만의 비법이라고요? 여러 레시피를 연구했다고요? 그건 우리 집안 3대가 내려온 비법인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 연구했어요. 맛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카메라가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클로즈업했어요. 스튜디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레시피를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었다고요? 40년 세월이 어머니에게 배운 그 손맛이 며느리의 연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며느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얘야, 방송 봤다. 그런데, 어머니, 어떠셨어요? 제가 잘했죠? 피디님도 칭찬하셨어요. 며느리야, 그런데 그게 내 레시피가 아니잖니. 우리 집안,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 내가 왜? 제가 방송 나가니까 시기하시는 거죠? 어머니, 그렇게 속 좁으시면 안 돼요. 얘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저 바빠요. 내일 또 촬영 있어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질투라고요? 속이 좁다고요? 제가 제 레시피를 지키려는 게 질투인가요?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어제 며느리한테 전화했다면서요? 응, 그런데.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송 나가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울었어요. 얘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레시피가. 레시피가 뭐가 어때서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만들기만 했잖아요. 그걸 세상에 알린 건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포장도 하고 영상도 찍고 방송까지 나간 거라고요. 하지만 얘야, 그 레시피는 할머니 때부터. 엄마. 아들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요즘 며느리 질투하시는 거 다 알아요. 며느리가 잘 되니까 배 아프신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질투한다고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엄마, 앞으로 며느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들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며칠 후 손녀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안아줬어요. 할매, 엄마가 TV 나왔어. 엄마 대단하지? 그래, 내 엄마 대단하구나. 할매, 근데 할매는 왜 TV 안 나와? 할매는 그냥 집에서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야. 손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손녀 데리러 왔어요. 서희야, 빨리 와.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차갑게 등을 돌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 텅 빈 마음. 40년을 정성껏 지켜온 레시피가 며느리 것이 되어버렸고, 가족들은 제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공책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레시피 공책이었습니다.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들, 음식 얼룩이 묻은 페이지들. 40년 전 어머니가 제 손에 이 공책을 쥐어주셨어요. 얘야, 이게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너도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한다. 저는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 김아줌마가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방송 봤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어머니 레시피인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김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유튜브 아세요? 거기에 어머니가 직접 진짜 이야기를 하세요. 레시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야죠. 내가 무슨 유튜브를. 어머니, 제 손자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애가 유튜브 잘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레시피가, 어머니의 레시피가 영영 며느리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비록 늙고 서툴지만 진실만은 지키겠다고요. 일주일 후 김아줌마 손자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25살 대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유튜브 시작하신다고요? 얘야,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유튜브를 하겠니? 할머니, 요즘 시니어 유튜버 엄청 인기 많아요. 할머니 이야기 꼭 해야 해요. 민준이는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장아찌 담그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첫 촬영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이 레시피를 제게 주셨어요. 그 어머니도 그 윗대에서 배운 거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레시피 공책입니다. 낡은 공책을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민준이가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이 공책에는 제 시어머니 손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 얼룩도요. 40년 동안 이 레시피로 장아찌를 담가왔습니다. 장아찌 담그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배추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장 비율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비율이 핵심이에요. 간장 3, 설탕 1, 식초 0.5. 이게 우리 집안만의 황금 비율입니다. 촬영이 끝났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민준이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채널 이름은 순자 할머니의 진짜 손맛이었어요. 첫 영상의 조회수는 32회였습니다. 댓글은 2개뿐이었어요. 며느리의 수십만 조회수에 비하면 초라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누군가는 봐줄 거니까요. 다음 날 댓글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진짜 손맛은 이런 거죠.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다니요.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늘종 장아찌, 깻잎 장아찌, 무 장아찌.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늘종은 5월에 나온 걸로 해야 해요. 너무 늦으면 질겨지거든요. 깻잎은 하나하나 씻을 때 정성이 중요해요. 손맛은 여기서 나오니까요. 조회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50회, 100회, 200회. 느리지만 꾸준히 늘었어요.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방송 나온 거 봤어요. 근데 할머니 레시피더라고요. 응원해요. 진짜가 뭔지 알겠네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처럼 정성껏 만들어주셨는데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누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자분이었어요. 선생님, 저예요. 기억 안 나세요? 자세히 보니 20년 전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리 강습할 때 배우러 왔던 분이었어요. 아이고, 미경이구나. 선생님, 유튜브 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영상 편집 좀 배웠거든요. 미경 씨가 합류하면서 영상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자막도 예쁘게 들어가고 음악도 넣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서희가 몰래 집에 왔어요. 할매, 나 엄마한테 말하지 마. 할매 유튜브 봤어. 서희야, 내가. 할매, 나도 도와줄게. 내가 그림 잘 그리잖아. 썸네일 그려줄게. 손녀가 그린 귀여운 그림이 썸네일이 되었어요. 조회수가 더 올랐습니다. 2달째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어요. 며느리의 15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에겐 큰 숫자였습니다. 댓글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할머니 영상은 진심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전통이죠.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할머니, 책 내세요. 저 꼭 살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속도면 곧 10,000명 넘어요. 대박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 레시피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어느 날 밤 영상을 편집하던 미경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며느리 영상 댓글 보셨어요? 무슨 댓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요. 선생님 영상이랑 레시피가 똑같은데 며느리분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다고요.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며느리의 거짓을 알아챈 거였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원조가 할머니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레시피 훔친 것 같은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구독자는 3만 명이 넘었어요. 며느리의 20만 명에 비하면 적었지만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영상 댓글란이 술렁였습니다. 이거 순자 할머니 레시피랑 똑같은데요? 할머니가 원조 아닌가요? 며느리분이 그걸 배운 거 아니에요? 비율까지 완전히 똑같네요. 이거 표절 아니에요? 댓글이 점점 많아졌어요. 며느리의 팬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님, 해명 좀 해주세요. 혹시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며느리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댓글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는 속도보다 의심 댓글이 더 빨리 달렸어요.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뭐가 말이니? 유튜브요. 왜 하시는 거예요? 제 일 방해하려고요? 얘야, 엄마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 레시피가 우리 집안. 진실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누가 믿겠어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만들기만 했잖아요. 그걸 세상에 알린 건 접니다. 하지만 며느리야, 내가 방송에서 내가 만들었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없어도 저 잘 살아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법적 대응할 거예요. 법적 대응이라고요? 며느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유튜브 당장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명예훼손이라고요? 제가 제 레시피를 말하는데요. 다음 날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악의적인 루머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오랜 연구 끝에 만들었는데 누군가 제 것을 훔쳤다고 주장하네요. 법적 대응 준비 중입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누가 감히 우리 며느리님한테 고소하세요. 표절은 안 되죠.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님,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잖아요. 제대로 해명하세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할머니 영상이 더 자세해요. 민준이가 급하게 집에 왔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고소한대요. 고소? 진짜? 네, SNS에 올렸어요. 근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겁먹으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안 무서워. 정말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민준아, 우리 영상 하나 더 찍자. 증거를 보여줄 거야. 다음 영상에서 저는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40년 된 레시피 공책, 시어머니의 손글씨, 옛날 사진들. 제가 1980년대부터 장아찌를 담가온 증거들이었어요. 이 사진은 1985년에 찍은 겁니다. 제가 시댁에서 처음 장아찌 담그던 날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제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이 공책은 시어머니께서 쓰신 겁니다. 1975년이라고 적혀 있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이 레시피로 장아찌를 담가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발행 글씨, 음식 얼룩. 모든 게 40년 역사를 증명했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연구는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한 겁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이 공책을 보여줬거든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10만, 20만, 30만. 순식간에 5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진짜네요. 증거가 확실해요.
며느리 거짓말쟁이였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해야죠. 이건 명백한 표절이에요. 며느리가 사과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항의했어요. 며느리는 댓글을 닫아버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구독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만 명이던 구독자가 18만, 15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광고주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남기고요. 며느리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펐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 앞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얘야, 엄마는 그냥 뭐예요? 아들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며느리 인생 망가뜨리려고요? 며느리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얘야, 하지만 그 레시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냥 집에서 만들던 거잖아요. 그걸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해서 세상에 알린 거예요. 며느리 덕분에 유명해진 거라고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게 배 아프신 거죠?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그런 게. 엄마. 아들이 탁자를 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 광고 다 끊겼어요. 수입도 다 날아갔고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 계정이요. 화면에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레시피 훔친 년. 사기꾼 며느리. 양심도 없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 죽이는 거예요. 며느리야, 엄마는 그냥 진실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는 그냥 늙어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 나이 들면 기억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요. 다음 날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고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 가족도 걱정이 큽니다.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 영상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네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며느리님이 효부시네요. 할머니 치료받으세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치매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준이가 급하게 왔어요. 할머니,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할 수 있어요. 민준아, 그런데 며느리는 제 며느리예요. 제가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 치매 아니야. 며느리가 왜 그런 거짓말을. 엄마, 거짓말 아니에요. 아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며느리 일에 집착하시고
질투하시고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얘야, 엄마가 아프지 않아. 정신 멀쩡해. 엄마 아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제발 병원 가보세요. 며느리 인생 더 이상 망치지 말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낳아서 40년을 키운 아들이요.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 아줌마까지요? 나 안 아파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아니,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는 푹 꺼졌고 뺨은 살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레시피가 우리 집안 것이라는 걸,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레시피 공책, 옛날 사진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젊고 세련됐고 말도 잘했습니다. 저는 늙고 촌스러웠어요. 사람들은 누굴 믿겠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아무도 반박 못할 증거요. 무슨 증거? 증인이요.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장아찌 담그신 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옛 제자들. 20년 전 제가 주민센터에서 요리 강습할 때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민준아, 사람들 찾아보자. 20년 전 내 제자들. 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다면 저는 증거로 진실을 증명할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의 증거로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진짜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다음 영상 제목을 정했습니다. 40년의 증거를 공개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민준이와 미경 씨가 옛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년 전 주민센터 요리 강습 명단을 뒤졌어요. 한 명 한 명 연락했습니다. 선생님이 20년 전에 장아찌 담그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집 장아찌가 명물이 됐어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나 됐어요. 모두 20년 전 제게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레시피를 훔친 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든 일, 모든 걸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이 원조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될게요. 20년 전부터 선생님 레시피로 배웠다고 증언할게요. 한 분이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제가 받아 적은 레시피예요. 선생님 목소리로 설명하시던 거 다 적었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레시피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이게 증거예요, 선생님. 20년 전부터 선생님이 이 레시피를 가르치셨다는 증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주다니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다니요. 다음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이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분들은 20년 전 제게 장아찌를 배운 분들이에요. 증인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증언했어요. 저는 2004년에 선생님께 배웠어요. 그때부터 이 레시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요. 2005년이었어요. 선생님이 시어머니께 배우신 레시피라고 하셨죠. 제가 받아 적은 공책도 있어요.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책을 보여줬어요. 모두 2000년대 초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기 훨씬 전이었죠.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1985년 사진. 제가 시댁에서 장아찌 담그던 날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40년 전입니다. 제가 28살 때예요. 이미 그때부터 이 레시피로 장아찌를 담가왔어요. 시어머니가 쓰신 레시피 공책도 보여줬어요. 1975년이라는 날짜와 함께요. 이게 우리 집안 3대의 레시피입니다. 50년 역사예요. 며느리가 말하는 연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50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1시간 만에 10만, 3시간 만에 50만, 하루 만에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다. 며느리가 거짓말했어. 50년 역사를 어떻게 부정해? 며느리 완전 사기꾼이네.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한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 뉴스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니까요.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레시피를 도용해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40년을 담가온 제 레시피예요. 며느리가 허락도 없이 가져갔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증거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공책, 사진, 증인들의 증언. 모든 게 완벽했어요. 며느리의 SNS가 폭발했습니다.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사과해라. 거짓말쟁이. 할머니한테 무릎 꿇어.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빠졌습니다. 15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락했어요. 광고주들이 일제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약했던 모든 회사가 등을 돌렸어요. 이미지 실추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며느리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날 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 바닥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용서받기 전엔 못 일어나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는 거였어요. 이전처럼 꾸며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든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그동안 번 돈 다 어머니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손맛이 뭔지, 전통이 뭔지요. 그날 밤 며느리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 유튜브는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은 폐쇄됐어요. 며느리가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계정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비난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사과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도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 말은 한 번도 안 들었죠. 얘야,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병원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아들이 울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동안 모든 것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요. 며느리야. 어머니,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레시피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늘고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었고 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잊어버렸어요. 이게 누구 덕분인지요. 며느리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요. 장아찌 담그는 법도 배우고 정성을 담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얘들아, 가족이잖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부터 며느리가 매주 왔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촬영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어요. 어머니, 이 배추는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단단하고 묵직한 걸 골라야지. 손으로 만져봐. 며느리가 하나하나 배추를 만져봤어요.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 간장 비율이 정말 중요하네요. 조금만 달라도 맛이 다르네요. 그래, 그게 손맛이야. 정확한 계량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전통 장아찌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민준이와 미경 씨, 그리고 며느리가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3대 손맛으로 하는 게 어때요? 3대 손맛? 네,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까지. 3대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며느리도 포함된 이름이니까요.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직접 담근 장아찌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열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하루에 100개, 200개씩요. 할머니 장아찌 먹고 싶어요. 진짜 손맛이 그리웠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며느리가 포장을 도왔어요. 아들은 배송을 맡았습니다. 손녀 서희도 주말마다 와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할매, 우리 가게 대박이야. 가족이 함께 일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3대 손맛은 이제 제법 알려진 브랜드가 됐어요.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시겠어요? 저는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어떻게 할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생각엔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성을 잃을까 봐요. 그래, 며느리 말이 맞아. 우리는 정성으로 하는 거니까. 대기업의 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작지만 진심을 담아 만들기로 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내외, 손녀, 그리고 민준이와 미경 씨까지요. 함께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능숙해졌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됐나요? 완벽해. 며느리 손맛이 느껴져.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제가 담근 장아찌로요. 할매, 이거 진짜 맛있어.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어머니, 저도 언젠가 이렇게 맛있게 담글 수 있을까요? 그럼 며느리도 할 수 있어. 정성만 있으면 돼. 식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아니고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SNS 구독자 수가 아니라 이렇게 정성껏 만드는 거, 가족과 함께하는 거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배울게요. 어머니의 손맛을, 그 정성을요. 그래, 천천히 배워. 우리 시간 많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께 이 레시피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분도 이렇게 며느리인 저를 가르쳐 주셨죠. 이제 저도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레시피뿐 아니라 정성도 마음도요. 그게 3대가 이어가는 진짜 손맛이니까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요. 정성을 담아 만드는 것, 가족을 생각하며 하는 것. 그게 진짜 손맛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저도 68살에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